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 엇갈려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백신과 기업 실적이 상승 동력으로 지지는 해줬습니다만 결국 뒷심은 코로나19 경계감이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주요 뉴스 2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가보시죠.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30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 수가 13만 5천 명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한 주 동안 미국이 50개 주인데 이쪽에서 32개 주 이상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 이상 급증하는 흐름을 현재 낳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요. 식당의 실내 영업을 중단하고 그리고 영화관, 술집도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 10년물 비롯해서 5년물, 2년물 국제 수익률도 떨어지는 흔들이 있었고 이 소식 듣고 뉴욕 시장이 뒷심이 안 좋았죠. 하락 전환하는 그런 주요 요소가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글로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교육당국은 가을 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LA 당국 같은 경우에는 그 뉴욕주 교육구 대비해서 이제 두 번째로 큰 뉴욕주가 첫 번째고요. LA가 두 번째로 큰 교육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샌디에고 교육주 같은 경우에도 무엇보다도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대면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그 반대된 행보라서 더 시장에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교육부에서는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경계감이 일정 부분 완화된다면 다음 학년 대면 수업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의 하락 요소 이쪽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죠. 다음 뉴스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시장은 엇갈리면서 거래일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품 시장 동향 체크해 보면요.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1%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오펙, 석유 수출기구와 러시아 등 비회원국의 추후 감산 계획을 주목하는 양상이었고 이러면서 역시 조금 주춤하는 국제유가 흐름이 나타났고요. 국제 금값은 3일 만에 다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0.7% 상승하면서 1,814달러대까지 금값의 고공행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함께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오늘 뉴욕 시장이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장 막판에 폭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지만 여전히 나스닥 쪽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앞으로 기대감이 되는 두 종목의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테슬라입니다. 자, 애플이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애플의 웨드부시의 다니엘 이브스 분석가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425달러에서 45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 자, 이것의 근거, 목표 주가를 상향한 근거를 확인을 해보면 아이폰 12가 이제 연말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아이폰 12 출시의 모멘텀에 따라서 2021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정도의 가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최근에 스마트폰의 구매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고 애플이 아이폰 12를 5G 폰으로 개발을 해서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 밀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애플 쪽의 판매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웨드부시의 근거 이유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주가가 한때 장중에 399달러대까지 치솟으면서 역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는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장 막판에 조금 하락세가 나오면서 0.46% 정도 하락하면서 애플이 거래를 마감했고요. 다음 테슬라도 역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는 이제 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S&P 500에 편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었는데 7월 22일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 기준 순이익이 4개 분기 연속 증가를 하면서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다 보면 S&P 500 지수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테슬라의 주가는 점점 상승하고 있고 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 CEO, 테슬라의 주식을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 CEO의 자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인데 워렌 버핏의 자산을 일론 머스크가 추월했습니다. 전 세계 7번째 부자로 일론 머스크가 등극을 했고 오늘 장중에 테슬라가 $1,800대까지 주가가 도전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3%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 테슬라가 거래를 마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종목 모두 하락 거래를 마감했지만 장 이후에 시간외 거래에서는 모두 상승하고 있다는 건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뉴욕 시장도 새벽에 좋게 흘러가다가 장 막판에 그동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나스닥과 미국 기술주들이 일제히 좀 무너지면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시장은 오후장이 더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데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의 기대감,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네. 그러나 경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 기술주가 고점에서 크게 하락 전환됐거든요. 그동안 미국 증시를 올렸던 주도주, 대표적으로 테슬라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이 하락해서 마감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변동성 신경 쓰는 하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좀 막판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쉽지 않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일단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역시 한국형 뉴딜 정책 발표입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한국형 뉴딜에 관련된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같이 함께 발표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정책 모멘텀이 나올지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오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꼭 봐야 되는 수혜주 찾아봐야 되군요. 네. 사실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오른 종목들도 있어서 오늘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오를 것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분기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도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개장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출발해 볼까요? 네.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실전 전략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투자 유의사항부터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톡에서 이데일리 TV와 김영구 전문가를 사칭하는 그런 카카오톡 방이 개설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구호를 외치고 네. 오늘 화요일 날 특별히 나와주셨는데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굴 팍팍! 팍팍! 감사합니다. 네, 자, 뉴욕 시장은 경제 네. 셧다운 우려 네, 이런 네. 부분이 있었고 네. 우리 시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감,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네. 것 때문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질적으로 달라진 게 있을까요? 라는 의문은 생기게 되죠. 네, 없어요. 질적으로 달라진 거 없고. 네. 어제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다. 어제 방송 중에 얘기했는데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변곡점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5의 변곡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15 변곡점이라는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거의 다 움직임이 그 섹터로 움직이게 되면 3, 4개월 정도 이 호황을 늦어요. 그러다가 4개월 정도 되면 꺾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이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우리가 3월부터 코로나 영향이 있다면 지금 7월 달이잖아요. 4개월 지난 이 변곡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라왔다면 그 15일, 7월 중순에 15일짜리 자리에서 변곡점이 나오거든요. 이게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 섹터의 사이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스닥도 그래서 어제 이번 주가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막 올라가다 떨어졌잖아요. 그게 또 심리적인 저항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라운드 피겨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00 단위가 되게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심리와 이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숫자의 심리가 되게 강해요. 이게 뒤에 0000 또 끝나는 자리, 그러니까 11,000포인트 대짜리였거든요. 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11,000단이 거기 언저리에서 확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심리에서 가장 극치로 단 그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특히 우리는 다우 미국 시장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커플링 돼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왔거든요. 옛날에는 디커플링 돼서 201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커플링 완전 동떨어지게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라 미국 시장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글로벌 증시 하나씩 또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 그다음에 종목 AS까지 해볼게요. 다우존스는 어제 윗꼬리가 졌어요. 여기 윗꼬리가 진 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지수로 얘기하면 다우존스와 똑같은 게 우리나라는 2,200포인트, 다우지수는 26,000포인트 이 자리가 되게 무거운 자리거든요.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봐야 된다라고 했냐면 경기 실물단을 확인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실물단들이 좋지 않잖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으로 끌어올리는 시장이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2,200포인트를 가지고 개인들을 유혹시키는 장이 아닌가. 개인들 어제 팔고 나면 외국인 기관들이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제 샀으니까 오늘 개인들이 또 살 거예요. 외국인 기관은 어제 산 거를 또 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계속 이렇게 시장을 참여하게끔 개인들을 끌어올리는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급락이 났죠. 한 200포인트, 한 2%대 조정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 큰 변곡점이 올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버리니까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는 전략을 쓰는 게 나아요. S&P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주식이 아침에 10포인트를 시작해서 플러스 5포인트로 내려서 끝났다라고 하는 거하고 마이너스 10포인트를 시작해서 마이너스 5%에 끝났다라고 했을 때는요. 2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떠서 시작해서 밑으로 끝나는 거는 시장이 약한 거예요. 근데 지수 때는 플러스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는 밑에서 마이너스 1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5%에 끝났다. 그럼 밑꼬리를 땡긴 거잖아요. 그 시장이 강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S&P나 다우존스도 되게 안 좋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높게 떠서 시작해서 밑에 음봉 마감한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날 흐름은 센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지 다우하고 나스닥은 이번 주에 변곡점, 15변곡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하고 중국 펀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잘 가요. 두 종목 두 개 다 잘 가고 있으니까요. 베트남 펀드나 중국 펀드는 우리 번외로 우리가 조금씩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위쪽으로 더 많이 살아있어요. 베트남이나 중국 쪽으로. 그래서 간접 투자 조금씩 적금 넣어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도 맞고요. 환율단은 위쪽으로 한번 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1250포인트, 1250원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요. 1200원대에서 움직일 건데요. 한 번 더 강하게 위쪽으로 솟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국 봤고 그 다음에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40달러. 40달러는 조금 어려워요. 위로 올라가려면 변수들의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40달러가 맥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은을 말씀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은은 또 어때요? 잘 가고 있잖아요. 예. 은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JP 모건 쪽, 그다음 워런 버핏, 그다음 짐 로저스, 투자자들이 최근에 은을 많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금은 한계가 있어요. 미국이 그 금값이 너무 올라가면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생겨서 금값을 누를 거예요. 근데 은 쪽은 조금 더 덜한 그런 시세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보다는 은 쪽으로 저를 보시면 되고 은을 살 때는 퍼나인 999.9, 99.9를 사는 게 아니라 999.9를 사시는 게 낫고요. 그거를 투자하면 간접 투자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는 보지 말고 많이는 사지 말고 조금만 사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은을 좀 보는 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뭐를 만들었어요? 칼을 만들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칠해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번개를 한번 맞은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뭐냐면 버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유동성의 힘에 움직이긴 하는데요. 그 유동성의 힘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실적 장세와 유동성 장세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동성 장세는 뭐냐면 언제 돈의 힘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유동성 장세고 실적은 펀드멘탈 잡아주고 하는 거예요. 튼튼하게 가는 거죠. 그럼 어느 게 좋냐라고 했을 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장세가 더 좋은 거예요. 호황이라는 거죠. 근데 유동성 장세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언제든지 돈을 넣었다 뺄 수 있는 자금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착시 효과가 일어나서 언제까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뭐 테슬라, 애플 이런 것들은 다 있잖아요. 고점에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구하시는 분들 최근에 되게 많거든요. 지금은 이제 머리대다라고 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다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잘 체크하는 전략이 맞아요. 자,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국내 시장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2200까지 지금 박스권이에요. 근데 2200을 돌파하기는 조금 힘든 버거운 자리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잖아요. 계속 여기에 걸리잖아요.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리고, 한 7, 8번 걸린 것 같아요. 이 자리는 뭐냐면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레벨업이 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힘든 자리예요. 2017년, 18년에는 한번 레벨업이 됐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강하게 모멘텀을 일으키면서 한번 끌어올린 시장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전망이에요. 실물단. 근데 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단기간에 225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어도 여기는 버블이라고 전 보거든요. 여기는 과매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물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물량을 줄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현금 80%를 계속 보유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골든타임이 왔을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다 팔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좀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20%, 30%, 40%, 50%, 60%, 70% 계속 늘려왔었어요. 현금 비중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 골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 장세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종목들이 다 올라가야 되는 건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저희는 실물에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최근에 상담 건수가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 왜 늘었나를 생각해 보면 시장은 움직이는 거랑 같은데 내 건 안 움직이는 거죠. 이게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쏠림 현상이 이러다 보니까 내 종목을 소외받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 건수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질적으로 시장이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닌 거라는 얘기예요. 왜? 다 좋아야 돼요. 시장이 좋은 거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많이 올라갔던 언택트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이번 주에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어제 시그널에 나와서 그런 종목들이 먼저 빠지게 돼요. 그러면 못 올라간 종목들이 어제 보니까 자동차군들이 통통통통 튀고 올라오는 거 모습을 보였어요. 위아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뭐 11, 12% 정도 올라오고, 그러면 그동안에 올라갔던 네이버나 카카오는 꼬리를 주고 살짝 올렸거든요. 고점의 꼬리는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음봉 마감했거든요. 캔들상으로 매도가 강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버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종목, 뭐 NC소프트나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제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밑으로 떨어져 있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막 주가가 올라간다고 종목을 많이 늘리면 안 돼요. 절대 늘리지 말고 종목을 축소하는 전략을 써야 우리가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어요. 이번에 골든타임이 온다면 이번에 좀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한 번의 기회는, 바닥에서 올라간 이 기회가 한 번의 기회가 아니에요. 정말 한 번의 기회는 정말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했을 때가 한 번의 더 기회거든요. 그게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자리대라 지금은 언제든지 허물릴 수 있으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해서 이번에 그 실적 발표가 끝나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다리는 종목 AS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약간의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가는 목표는 19만 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중국 관련 소비자 섹터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관련 소비자 섹터는 그동안 못 갔던 업종이라 시장이 빠져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GS건설은 우리가 그 부동산의 정책에 대한 호황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GS건설을 편입했고요. 그다음 하나는 인버스 편입했는데요. 6,000원 밑에는 계속 모아가지고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00원 떨어졌다 그럼 추가 매수. 이 자리에서는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쓰면 돼요. 목표가는 저희가 좀 7,000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밴드까지 상단까지 볼 수 있는 내용이 보이니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따라가기보다는 미국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15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잘 지켜보는 전략을 쓰고 종목 편입하지 않고 지수가 빠질 수가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 때라요. 이번 주는 잘 그 변곡점을 잘 찾아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무리하게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무관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속보가 또 떴습니다. 네.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회계 협정을 파기하겠다. 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네네. 좀 구체적으로 사안이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속보라서. 그런데 최근 이런 얘기 또 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양국의 관계가 심각해지고 있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합의는 나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무역 네. 합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악재에 민감한데 네. 이 이슈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 출발해봐야 될까요? 이 이슈는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는 재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을 네. 조금 더 커버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중국을 흔드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 미국은 원래 정책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지금 참고하고 있고 예. 자기만의 이익을 선택하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변수들이 많이 생긴 거를 중국으로 흔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선 되기 전까지는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변수들이 중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건데요. 아직 뭐 몇 달 남아있는 재선 기간 동안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슈가 더 많이 있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재는 한 번에 쏟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뭐 다우도 마찬가지고 그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과 오늘 또 이 파기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악물려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는 한 번에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이번 주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봤을 때는 네. 시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일어날 수 시기. 그러니까 아직 선거도 한 3개월 남았잖아요. 3, 4개월 남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식시장에 올라온 것도 3개월, 4개월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변곡점이 나와요. 거기다 뭐 희한하게 그 패턴들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10년 주기설도 있고 3년 주기설도 있고 막 이런 주기설이 나오는 이유가 그 시점에서 희한하게 자연의 이치처럼 뉴스가 악재가 나와요. 그게 네. 이번 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어떻게든지 압박해서 네.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맞아요. 이런 네.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네, 예상되고 네, 네, 이번 맞습니다. 주에는 중요한 또 심리적인 변곡점이 네, 되지 변곡점. 않을까 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김영구 전문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스쿱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참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해주면서 2,180선을 코스피가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기관은 2,000억 원 넘게 동반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들은 이 기회에 차익 실현하면서 3,0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는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반대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째 역시 순매도하는 모습 함께 동반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430억 원 넘게, 기관은 240억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요. 개인들은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순매수를 해주면서 기회를 찾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어제 앞서가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에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게 그 외국인들의 컴백 시그널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0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24일에 3,516억 원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준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에 다시 순매수의 기운을 불어넣어 줬는데요. 자, 이러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잘 가던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 외에도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끌어올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제 시장에 대해서 키움증권은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주도하는 양상, 외국인들의 수급을 받아서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주도했고 외국인들의 현선물 순매수가 확대가 되는 등 수급적인 부분도 긍정적이었다라고 전체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외국인들이 1,000억 원 정도를 순매수 코스피 시장에서 해줬는데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을까요? 자, 일단 외국인들이 어제 삼성전자를 역시 제일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582억 원 정도 순매수, 그다음 현대차, 기아차도 많이 샀고요. NC소프트웨어에 200억 원 넘게,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역시 순매수를 해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큰 종목들 위주로 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줬다라는 거죠. 오랜만에 현대차, 기아차의 순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어제 현대차, 기아차도 좋은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 이렇게 1,000억 원 정도를 순매수해주고 삼성전자, 현대차를 쇼핑한 외국인이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순매도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 게 외국인들의 흐름입니다. 자, 연초 이후에 그리고 7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봤는데 일단 이번 달이 아직 절반 정도밖에 지나가지 않았지만 역시 1조 3천억 원 넘게 계속 순매도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연초 이후로 봤을 때는 무려 26조 원 넘게 우리 시장에서 계속 순매도를 하면서 우리 시장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은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은 전체적인 추세, 여전히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들의 양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역시 우리 시장에는 환율이 결국에는 좀 안정적으로 바뀌어야 외국인들이 들어와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외국인의 컴백은 환율 1,100원대가 변곡점이다. 이게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입니다. 1,196원대까지 떨어지다가 좀 괜찮아지나 싶으면 다시 1,200원대로 올라가고 이런 양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역시 3.6원 내리면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1,200원대에 환율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 줄 수 있는 사인, 변곡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환율이 조금 더 안정되고 1,190원대로 좀 안정적으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 양상이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기환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추세적인 기환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들이 쉽게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여기에다가 환율의 안정화, 그리고 변동성 지수가 진정되는 이런 세 가지 국면이 맞물리는 상황이 되어야 외국인들이 들어와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 오늘 뉴욕 시장에서도 그런 양상이 그대로 나타났죠. 이 세 가지의 환경이 안정되지 않는 이상은 현 수준에서 계속 환율이 비슷한 수준,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매도로 나타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외국인 도대체 언제 돌아와 줄 것인가, 제발 좀 4분기에는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양상이 지속이 되다가 10월 정도 되면은 이제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할 가능성,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저점을 기록을 하고 순매수로 전환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체 신흥국으로 봤을 땐 자금 유입은 4분기나 돼서야 본격적으로 들어와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과연 3분기, 4분기 정도가 되어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줄지 4분기에는 그래도 제발 좀 들어와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수급 스나이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오늘 두 종목 꼽아봤는데 두 가지 종목의 공통점은 하반기 매력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성 DS부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반도체 칩과 그리고 기판을 연결하는 반도체 기판 소재 부품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나왔는데 147억 원으로 호실적을 달성했다고 하고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볼 텐데 첫 번째는
패키지 기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패키지 기판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차량용 리드 프레임인데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 쪽에서 70% 이상을 차지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패키지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23% 증가해서 괜찮은 걸로 나왔고 차량용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이제 고성장세를 보이는 거고 차량용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긍정적인 부분인데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주 생산 담당 업체 이런 부분으로 좀 전향된 흐름들이 있어서 위기를 잘 막았다. 그래서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해서 소폭 증가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적이 발표됐는데 긍정적인 호실적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자, 이게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량용 리드 프레임, 차량용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3위, 상위 3위 업체를 주 고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성이 이쪽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사실 하반기에는 반도체 패키지 이런 기판 이쪽을 더 보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2분기, 3분기, 4분기 매출액이 균일하게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이 패키지 기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만나볼 텐데 3분기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거듭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기판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물량을 많이 주문을 고객사에서 하다 보니까 2분기 생산 물량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현재 증설을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현재 늘리고 있는데 이건 좋은 이슈인 거죠. 9월, 10월에 현재 대비해서 20% 내외의 생산 능력 증설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이게 매출 그리고 실적으로 반영되겠죠.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현재 보면은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에서는 현재 PER, 주가 수익 비율 이게 높을수록 좋잖아요. 해성 DS를 한 8배 정도 바라보고 있고 해성 DS 같이 동종 업계의 PER을 한 10배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증권사에서는 현재 8배이지만 15배 수준으로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목표 주가 유지, 매수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만나보면요. 자, 오늘은 3만 원이고 그리고 목표 주가 3만 원 제시했으니까 유지했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성 DS 호실적 이후에 긍정적인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는 매력주입니다. 자, 두 번째 아프리카 TV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반기 기대해야 할 언택트 수혜주라고 하는데 이 아프리카 TV들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우선 플랫폼 매출 이쪽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고 매출 중요한 실적의 단인데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 활동이 감소하면서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광고 매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좋지 않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뚜껑 열어보면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이 2분기 실적에 문을 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볼게요. 아프리카 TV 코로나19 때문에 집 안에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시청 시간이 늘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거는 플랫폼 매출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하반기 광고 수요도 조금 더 붙는다면 광고 경기가 괜찮아져서 이런 부분도 하반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주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 잠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이용자 연령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20대부터 40대까지 한 남성이 80% 주였다면 놀라운 부분이 이제 10대와 50대가 아프리카 TV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스포츠 중계 이런 부분이 많이 제한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TV에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봐준 거죠. 그런 니즈를 반영해서 아프리카 TV 3대3
베트남 농구단을 창단하거나 아니면 뭐 낚시 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배드민턴 컨텐츠를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령층이 조금 더 다양화되는 흐름을 맛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낳아줄 수 있겠죠. 매수 유지했고 아프리카 TV를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78,000원으로 올려 잡았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요. 실적 발표가 됐고 발표될 건데 어쨌든 하반기 매력주로 통하고 있는 해성 DS와 아프리카 TV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전해드렸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헬스케인들입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러 곳에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이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실제로 좀 어떤가요? 실제로 이 얘기가 나온 지는 한 4월경 네.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슈를 들고 온 것은 예. 지금 어저께 그 미국 시장도 갑자기 급락이 나온 이유가 캘리포니아 경제 제재 완화를 다시 철회한다. 지금 뭐 코로나 파티까지 열린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파티요? 얘기들이 그렇죠. 코로나 네. 파티를 즐기다가 누가 먼저 코로나가 걸리나 내기를 하다가 30대 젊은 남성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리고 뭐 그게 대표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네. 미국 사람들이 그 어떤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그 확진자 수가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렘데시비르조차도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모더나라는 회사조차도 정부 관료가 또 연계가 되어 있고 이런 불확실성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량 위기가 조금 잦아들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점에 다시 이게 확산이 돼버리는 이 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지금. 네. 쌀과 밀의 주요 수출국들이 있어요. 인도, 태국, 베트남,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인데 수출 제한 조치를 이게 4월경부터 내린 거였는데 그 사이의 소식이 베트남이 재개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잠깐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굳이 수출 제한을 빨리 풀 필요가 있나. 코로나19가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데 네. 그래서 지금 농산물 이쪽이 굉장히 수출 제한으로 막힐 가능성이 계속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축산물들의 유통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예로 드러나고 있어요. 햄버거 체인점 웬디스에서는 그 일부 햄버거의 메뉴가 빠졌다고 하고요. 대형 할인 매장 코스트코에서는 돼지고기 판매 제한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슨 푸드라는 회사가 파업을 했다는 소식도 여러분들 들으셨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이 다 육류 공급이 지금 차질을 빚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 보면 이제 농산물하고 축산물의 계속 공급 부족 사태, 물량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한 관련주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또 하늘길이 막히면서 농산물, 축산품의 수출길 또 수입길도 막혀서 세계 식량 안보 위기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는 점은 또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다음 종목을 넘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모습으로 출발을 할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양 시장 모두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약부합세로 출발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05% 떨어진 2184.87포인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하락폭이 있네요. 0.15% 떨어진 780.07포인트에서 하락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다시 상승 전환할 수 있을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계속해서 굿모닝 2부와 그 전략을 세워가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CJ제일제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식품 업계가 요즘 활짝 웃고 있습니다. CJ
CJ제일제당 뭐 주가도 시원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CJ제일제당? 예, 일단 가볍게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네. 저는 그 오뚜기밥을 주로 먹습니다. 근데 이제 즉석밥의 1위는 햇반이에요. 네, 그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쌀 주요 수출국들이 수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 쌀 수출국이 수출 제한을 하면은 여기서 수입하는 국가들은 쌀 네. 부족 사태를 겪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CJ제일제당의 햇반이 그 쌀 그 수입 부족 국가들 그래서 매출이 지금 늘고 있다는 소식이 이미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성장의 그 동력은 지금 CJ 더 마켓이라고 불리우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이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시킨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CJ제일제당의 CJ 더 마켓을 비롯해서 식품업계의 대표적인 온라인 마켓들 네. 이 그 마켓들의 그 회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소식이 있어요. 더 마켓도 지금 1년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고요. 매출 규모로는 지난해 5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올해 목표를 700억 원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의 2016년 연 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했는데 지난해 3,000억 원을 돌파한다. 이 기록은 지금 여기서는 빠졌는데 이게 만두에 대한 얘기예요. 네. 지금 CJ 더 비비고라는 만두가 원래 그 업계에서 혜택 고향 만두가 오랫동안 1위였는데 그걸 뒤집고 네. 1위로 올라서고 그 뒤로부터 이제 계속 그 지키고 있는데 이 만두의 수출이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공식품 그리고 뭐 쇼핑몰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를 맞춰서 오히려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CJ제일제당은 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이 농수축산물 이 물량 그 부족 사태에서 가장 그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CJ제일제당 특히나 그 만두 비비고의 매출이 급증하면서 업계 1위로 등극을 하면서 앞으로의 성장 기대된다라고 하셨는데 주가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40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저는 이게 약간 시작점이라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 뭐 바이오 업종이나 이런 거 뭐 신풍제약 PER이 840배를 넘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물론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음식료 업종도 코로나19 사태의 어떤 수혜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0만 원이라는 지금 마디지수대를 출발점으로 보셔야지 더 위로 가는데 대응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 목표가는 이 다음 마디지수대인 50만 원을 바라보고 있고 이격에 대한 부담은 사실상 지금 뭐 크게 안 가져도 가는 게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지만 대역설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많이 올라가고 강한 종목이 더 가는 현상이 일어나 버리고 많이 떨어져서 덜 갔기 때문에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면 네. 안 가게 되는 아마 이 대역설의 논리가 작용하는 시장이 앞으로 네. 펼쳐질 것 같기 때문에 CJ제일제당처럼 음식료 업종 중에서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인 이런 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극 가담하는 전략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대역설의 흐름 속에서 완전 배제되게 된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CJ제일제당을 탑픽 중에 하나로 꼽아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는 대역설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지난번에 카카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0만 원대가 시작이라고 하시고 그 위로 쭉 잘 가고 있는데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40만 원 시작대로 보고 앞으로 다음 목표가는 50만 원까지 설정을 해보자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식품업계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 뉴욕 시장에서 나스닥과 기술주들이 좀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면서 출발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은 뭐 예상 체결 지수 보면은 강보합, 약보합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뉴욕에서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우리의 금융주들도 일단은 예상 체결 지수나 출발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미국과 중국의 자급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회계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무역 1차 협정 이런 부분은 지속이 될 가능성도 언급이 되네요. 네. 이런 부분에서 우려감이 제한적일지 이후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저희 뭐 아까도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네. 한국형 뉴딜 과연 정책이 어떤 종목과 업종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개장을 체크해드리고 나서 시장 피셜 시간에 두 전문가와 함께 이 관련된 한국형 뉴딜 수혜주를 더 자세하게 특집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의 정책 수혜주는 무엇일지 그 판이 더 커질 수 있을지 저희 굿모닝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세요. 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함께 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해야겠죠. 그럴까요? 자,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제 개장을 앞두고 조금 더 허시적인 안목으로 넓은 안목으로 경제적인 이슈와 함께 오늘 시장 상황을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세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가 조금씩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뭐 이슈나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네네. 개인들이 항상 우리 시장을 받쳐주면서 하락을 좀 덜했고 회복도 빨리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미국 시장도 사실 개인, 네. 우리로 얘기하면 동학개미 운동처럼 이제 개인이 이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시장도 사실 밀레니얼 세대들, 그러니까 젊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네. 근데 아마 오늘 새벽에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나스닥이 이제 빠졌던 부분, 그러니까 기술주에 대한 회의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금 봤을 때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 끝나고 항상 방송 준비를 하잖아요. 다음 주에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럼 네. 일주일 동안 딱 시장을 봅니다. 근데 눈에 계속 보이는 게 이제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이제 거품 논란 아니면은 외신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일레이셔널 엑스주브런스 이 키워드인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와 굉장히 관계가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96년도에 미국 주가가 막 오를 때 앨런 의장이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요 키워드를 딱 가지고 나서 비이성적 과열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산 시장이 그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키워드 나온 다음에 20% 빠지면서 이제 투자 금융업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마진콜 때문에 사실 이제 자산을 회수하면서 이게 이제는 아시아의 외환 위기까지 시초가 됐던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다시 한번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다.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키워드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오늘 보면 딱 아시겠지만 나스닥에 대한 그다음에 S&P 500 지수에 대한 봤을 때 연분기로 봤을 때 차상 최고치로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실물 경제나 아니면 기업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식만 오르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야 이거는 비이성적 과열이다. 이 비이성적 풍부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나스닥이 빠졌던 거는 코로나19에 대한 기술주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캘리포니아의 락다운이 다시 한번 재개됐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는 뭐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주의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을 이런 어떤 이슈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네. 근본적인 건 확실히 이제 지금 실물 경제와의 어떤 괴리감이 워낙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그러한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역시나 유동성 때문에 그렇다. 그쵸.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아니면 전 세계의 자산 버블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는 역시나 유동성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기술주의 환상을 계속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렇죠. 기술주의 환상이 계속 있고요.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테슬라 얘기할 때 요즘에 뭐 주식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슬라, 네. 첫 달러 돌파해서 천슬라 이런 얘기하는 이제 것처럼 2,000달러에 육박하고 네, 그러니까 뭐 난리도 아니죠 사실. 그래서 엄청난 기술주의에 대한 환상은 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역시나 로빈후드의 이제 어플의 등장이죠. 13년도에 런칭을 했는데 수수료가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미국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로빈후드 튀어나오면서 갑자기 이제는 직접 투자를 하게 되고 근데 그 직접 투자하는 대상이 바로 밀레니얼 세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젊은 층이 이제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뭐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졌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굉장히 눈여겨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 눈에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 네. 나오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동학개미 운동이다, 뭐 이제 개인들이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외국인이라는 기관 더 큰 세력들이 또 한 번 시장을 뭐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기 네네네. 때문에 언제든지 또 알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뭐 우리 자산 시장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한번 비교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잖아요. 네. 풍부한 유동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드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도 지금 보면은 첫 번째로 본다면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굉장히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겠고요. 네. 뭐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4월 말에 이제 광의 통화가 이제 3,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광의 통화라는 게 이제 협의 통화에서 이제 RP라든지 CD라든지 2년 미만의 요금을 예금이라든지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을 더 크게 포함한 이제 통화량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화량에 할 때 이제 광의 통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얼마 풀렸냐 이거죠. 근데 이게 3,000조 원을 돌파를 했다. 엄청나게 정말 풀려 있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요. 자금이. 우리 시장이 이렇게 풀려 있고 네. 두 번째로는 바이오주의 환상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기술주의 환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바이오주의 환상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코 바이오팜. 뭐 지금 많이들 이제 뜨거우실 텐데 따상 했죠, 따상. 그쵸. 그러니까 공모가의 2배 이상 올랐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3년상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3일 연속 계속적으로 상승. 그러다 보니까 SK 바이오팜에 대한 환상.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나 동학개미 운동이겠죠. 그래서 로빈후드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동학개미가 있다. 동학운동이 있다. 이런 말할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끊임없이 이끌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쁜 거냐? 저는 그렇지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 생각으로 말씀드리면은 거품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사실 거품, 버블은 껴져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다른 얘기죠, 사실. 투자는 왜냐하면 상승 여력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통화량이 이렇게 많이 풀려 있는데 이 통화량이 과연 어디로 갈까? 우리나라는요 역사가 짧아요. 민주주의 역사도 짧고요, 경제적인 역사도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처럼 뭐 선진 어떤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펀드가 잘 돼 있어서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주식이거든요. 뭐 오죽했으면은 지금 펀드 못 믿겠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지금 펀드가 계속 사모펀드 이슈가 터지면서 딱 두 가지입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마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승 여력은 있는데 이게 경제적인 전반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네. 있다. 언젠가는 제가 보기에는 거품이 논란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개인들이 증시를 든든하게 좀 받쳐주면서 계속 이어가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이 버블이 한꺼번에 좀 꺼질 수도 있다는 건 항상 저희가 좀 주의를 하면서 시장에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뭐 주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주시장이 늘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되고 항상 머릿속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걸 조언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8시 5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또 출발을 할지 개장 상황 체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재영과 함께 개장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화요일 개장 분위기 자세하게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옆에는 이데일리 맵의 오연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되기는 전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이 시점에서 좀 봐야 될 포인트가 무엇일지 언급을 잠시만 해주시죠. 네, 일단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을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다 알려진 바대로 예상된 호실적 그리고 예상된 나쁜 실적 이런 부분들은 악재는 아닙니다. 결국 생각보다 잘 나오냐 못 나오냐 이 부분인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시장 컨센서스 변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2분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도 실적 관련된 리포트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실적 컨센서스가 특히 상향 조정되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바닥 짚고 상향 가능한 그런 종목을 위주로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나오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자, 뭐니 해도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동조화되다 보니까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네. 우리 시장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SK하이닉스 0.6% 약세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한국판 뉴딜, 로드맵 이런 상황 오늘 주시하셔야 됩니다. 꼭 중요한 방향성을 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성장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멈출 것인지 이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되는데 현재 호가 상하에는 수소,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200선 벽은 두터워 보이는데 오늘 시장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일단 그 미국의 기술주 하락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예. 오늘은 이제 기술주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밀려서 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흐름이 연속적인지 단기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미증시가 어떻게 마감을 하는지 이 부분이겠죠. 만약에 오늘 IT 대형주들이 선방을 해준다고 해도 오늘 밤에 미증시의 기술주가 다시 한번 하락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분명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IT 대형주는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오늘 밤 나스닥 지수의 반등을 확인하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이 디지털 유질 관련된 이슈들 오늘도 부각이 되겠죠. 아마 오늘 오후 2시 정도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거기 때문에 오전에 움직임이 활발할 텐데 지금 볼 수 있냐, 고점이냐 이건 종목별로 다르다고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섹터로 보자면 풍력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은 충분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되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수소차 관련주라든지 5G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도 이제 디지털 뉴딜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아직은 주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5G라든지 수소차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주가가 기술적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은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혈장 치료제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네요. 대표적으로 이제 녹십자 그리고 시노팩스가 12%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맥 역시 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모레퍼시픽 인도 시장 첫 진출 소식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네, 화요일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2180선까지 회복이 됐는데 오늘 살짝 눌려서 시작이 되네요. 어제 대비 한 8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2178선에서 내림세로 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폭으로 0.3% 약보합권 하락 출발,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780선 하회하면서 출발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 1200원대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 재유행의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 1200원 박스권 전망 이런 또 분석이 상당 부분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해서는 4원 상승하고 있어요. 1204원 80전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 장 출발 원달러 환율, 달러원 환율의 모습입니다. 자, 일본 증시는 0.5% 하락하는데 코로나19 영향 받아가겠죠. 22,660대에서 60엔대에서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달러 환율은 여전히 엔화 강세 107엔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정책 발표 앞두고 있는 시점
점입니다. 뉴욕 증시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 약세 흐름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그린뉴딜 관련된 종목부터 간단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장 초반에 보시면 삼성 SDI와 LG화학 모두 1%대 약세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뭐 EM코리아라든지 JN케이터,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 조금 버텨주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게 이제 풍력 관련된 테마주죠. CS 윈드와 이제 동국 SNC 뭐 이런 종목군들인데 최근에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죠.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 어제 선반영에서 밀리는 모습이고 오늘 오후 2시에 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가 되면 관련해서 풍력 관련주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소차와 5G 관련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나오는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에 대한 회계 협정을 뭐 파기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중국 기업에 미국 회계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유예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특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외 없이 중국 기업에도 빡빡한 미국 규정을 적용하겠다 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속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홍콩 보안법에 대한 이제 시위다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게 계속해서 이제 넘기려는 트럼프의 액션이다 이런 속내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졌는데 그래도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국과의 그 1단계 무역 협정은 유효하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무역 합의 파기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는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이 8%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히토류 관련주죠.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감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히토류 관련주의 강세가 좀 안정이 돼야 시장이 다시 한번 우상향을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의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약바이오주는 최근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흐름이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만 선별적으로 보시던지 지금 제약바이오주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는 쪽으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게임주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로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쉬어가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2차 확산, 장기화 이런 우려감이 현재 게임주에도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씩 이제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주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 라이브 플렉스는 마이너스 8%, 일부 게임주에서는 수급이 급격하게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동안 코로나 이슈로 급등했던 종목군들을 일단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안정적인 실적, 고성장세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면서 현재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107,000원 선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풀무원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3%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1,45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심도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고 있어요. 1.4% 상승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최고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라면 시장 점유율 1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좀 확고히 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 대비 상승폭이 높은 종목을 보니까 세종공업 12% 넘게 오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수소 연료 관련 그 주이죠. 대표 중인 두산 퓨얼셀도 52주 신고가를 드디어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 41,900원 선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녹십자 혈장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오늘도 뚫어내네요. 4.6%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어제 21만 3천원 선까지 올랐고 현재는 20만 4,500원 선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대비해서 9,000원 정도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내주네요. 한솔케미칼 반도체 디스플레이 영역에 이어서 2차 전지 소재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언급되면서 모멘텀이 읽힌 그런 부분이었죠. 오늘도 상승 출발하면서 14만 2천원 선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LG 생활건강도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분기는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긴 합니다. 그러나 618 징동 그 중국의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고 내수 시장 중국 쪽으로 점진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늘은 타 종목 대비해서 비교적 선방하면서 10,000원 어제 대비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지 들어볼게요. 팀장님. 일단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순매도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기관만 일단 순매도를 하고 외국인은 매수를 해주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이나마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중소형주가 완전한 랠리를 보이고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앞으로는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수급의 매개가 약간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너무 중소형주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대형주로도 포트를 좀 분산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0.6%에서 7% 정도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나스닥 약세 대비해서는 선방을 좀 해주고는 있어요. 물론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완벽히 방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하단을 지켜주는지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업종이 약세권인데 오늘 음식료 업체만 그래도 조금 선방해주는 그런 모습들 나타납니다. 음식료 담배 업종 1%대 강세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미코젠이나 이지바이오가 개별 이슈로 급등하면서 음식료 업체 주가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린 부분도 있는데 글로벌 곡물 가격 하향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부각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 하나가 원화 강세입니다. 원화가 예년 대비해서 엄청 강세다 그건 아닌데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연속적으로 이제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원화 강세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군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화 강세에 따라서 투심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은 유통주라든지 아니면 음식료주인데 유통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을 찍고 약간 반등, 음식료주도 오늘 선방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 멀리 보면 분할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하늘길이 계속해서 크게 좀 열리고 있죠. 요즘에 한한령 해제,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되고 있으니까 원화 강세 수혜주 그리고 길게 보면 항공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어느 정도는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음식료 관련주가 오늘 강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보였다시피 농심, 풀먼, CJ 제일제당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경제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시장 일단은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 낙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급락한 것에 비해서는 일단은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이 또 코스피 코스닥에서 역시 순매수를 해주면서 이걸 또 기회로 엿보는 심리를 숫자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들, 이런 일각에서는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하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약진, 이제 변한 스마트 개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양상이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 것이고 그럼 이렇게 진짜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좀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이제 약간 거품, 이제 네. 버블이라고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항상 불안한 장은 좀 있거든요. 근데 네. 이때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옥석가리가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이제 묻지마 투자, 그러니까 뭐가 좋다 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는 옥석을 가려서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봤을 때 네. 저는 역시나 그 비율을 봤을 때 그 기준선을 봤을 때 PBR이죠. 그러니까 PBR이 이제 낮은 것들, 기본적으로 자산에 대비해서 순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좀 낮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금융주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라든지 건설주들이 이제 PBR이 좀 낮은데 이러한 어떤 종목들을 좀 이제 옥석 가리기로 해서 잘 걸러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현명하다. 물론 워낙 뜨겁다 보니까 사실 이럴 때인가라고 보실 텐데 이럴 때 사실 이제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께서는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묻지마 투자의 형식보다는 일단은 뭐가 좋다더라 휩쓸리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PBR을 따져보면서 그 재무적인 어떤 조건도 그 회사의 재무적 조건도 보시면서 이제는 옥석 가리기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언젠가는 조정이 찾아올 것이고 거기에 저희가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강조드린 이유가 최근에 동학개미, 스마트개미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언제나 상승장만을 기대할 수가 없다. 미리 하락에 대비하는 것도 전략이다라는 걸 저희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주의해야 한다, 긴장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상황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하락폭이 그다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오늘 살펴봐야 할 종목들로 이슈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를 했던 종목들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재 앵커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흐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세 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주식공장의 강헌정 레드시그널 본부장이 비즈니스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 소외주로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나 전자거래 이런 부분 어떻게 하느냐고 현재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의 수혜주로 기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데이터 이런 부분도 연결돼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15,500원,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4,000원 라인이었고 현재 장의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온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은 오늘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15,5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네요. 챙겨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다날입니다. 주식 와이프 전문가가 대박친구 2부 상한가요에서 얘기를 했고요. 언택트 시대 휴대폰 전자결제 시장 이 부분이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한 38%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전자결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있다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한 실적에 대한 좋은 시그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주봉상 눌림목 이후에 반등 구간을 공략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액 결제 비중이 높은 편의점 이 부분에서도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현대적인 느낌이 있다고 하니까 보시고요. 다날은 매수가가 시초가 이하에서 3,700원 라인이고 손절가 3,400원이고 상한가요는 프로그램 특성상 목표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볼까요? 다날입니다. 오늘 1%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4,000원 및 3,905원 선 현재 주가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챙겨보시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죠. 오늘 마지막 종목은 이츠한불 주식어부 전문가가 역시 상한가요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 화장품 섹터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점 부근에서 반등 중이라고 합니다. 7월 대량 거래도 발생해서 좋은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0년간의 업력으로 히트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끼와 연속석에서 100점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또 종목을 분석해준 부분이 인상적이었네요. 자, 이츠한불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력 시장이었던 중국 내수 시장도 별로 좋지 않았고 국내도 좋지 않았지만 체질 개선을 통해서 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츠한불 매수가 시초가에서 24,000원, 손절가 18,700원 역시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볼까요? 자, 이츠한불입니다. 현재 3%의 약세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뒷심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을지, 이 하락폭을 메울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사죠. 22,20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전문가와 기자의 분석으로 자세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시장 피셜은 특집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형 뉴딜 정책이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할지,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특별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를 개최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아마 어떤 정책과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또 소식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랑 네이버의 한석숙 대표도 온라인으로 아마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동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더 이제 궁금증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세요? 결국은 이제 말 그대로 구체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고 한다면 뭐 배터리 사업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전기차 관련된 인프라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소차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부족한 게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50개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차를 사도 충전할 데가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충전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좀 구축을 하고자 하는 방안 이런 부분이 나와야겠죠. 사실 기업 스스로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의 이제 자금을 스스로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좀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이 디지털 뉴딜과 이제 그린 뉴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그린 뉴딜 이 부분이고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는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투자라든지 아니면 5G를 기반으로 한 원격 의료라든지 비대면 산업 육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겠죠. 최근에 네이버의 주가가 올라갈 때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 비대면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뭔가 창업을 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시대의 기류죠. 어쨌든 코로나19가 뚜렷한 치료제가 나오지 않으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온라인 창업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부에서도 이런 온라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좀 발표되지 않을까 싶고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5G입니다. 그래서 5G 시스템을 빨리 구축할 수 있어야 그 위에 인공지능이든 사물인터넷이든 뭐든지 간에 씌울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5G 관련된 투자들이 좀 많이 늦춰졌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코로나19가 좀 완화되다 보니까 빠르게 5G 투자를 다시 늘리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도 이런 5G 관련된 투자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정부 중심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럼 권혁중 평론가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그렇다면은 이런 뭐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로 이렇게 대변되는 일단 양대 축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이제 세부의 밑에 어떤 업종들이 연결될지 수혜가 어떤 업종이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업종은 사실 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그린 뉴딜이든 디지털 뉴딜이든 사실 업종은 뭐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했던 전지 부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업종 섹터는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사실 그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정부 방송 가서도 이 뉴딜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지만 이미 나왔던 이슈고요, 사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가장 큰 핵심인데 그쵸. 중요한 거는 오늘 실천 방안에 나오는 거지 이 이슈는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 아시겠지만은 7월 달에 이미 많이 올랐어요. OCI 같은 경우에도 26%나 올랐고요. 그쵸. 그다음에 뭐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 34%나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오른 사이에 이렇게 올랐는데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판 뉴딜,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이슈는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저는 오히려 더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뉴딜에 대해서 계속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리스크가 있는 게 정책주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정책주라는 게 항상 예민한 게 정부가 바뀌면 이게 항상 뒤엎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사실 5년 동안 100조 투자라고 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계시는데 5년 안에 만약에 이게 종기 끝나게 된다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말 그대로 이게 조금 어이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에 원전이 그랬습니다. 이게 원전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네요. 갑자기 뒤엎어지면서 굉장히 투자하신 분들이 손해를 많이 입은 케이스가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오늘 있었던 이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오히려 실적을 좀 봤으면 좋겠다. 예, 기업의 이제는 실적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업의 그 실적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더 올바른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바라보게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한국판 뉴딜 발표가 되면은 분명히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보다는 단기적인 영향만 미치고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이유는 역시나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좀 선반영이 됐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뭐 하지만 또 정부 정책에 반환하지 마라라는 뭐 주식 격언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 체크를 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발표가 되니까요. 그럼 오현진 팀장님은 주식 아까 뭐 선별적으로 좀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너무 많이 노출된 종목을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동의합니다. 위험하다고. 네,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풍력 관련된 종목들 이 두 가지 섹터가 최근에 정말 오버슈팅까지 생각될 만큼 급등을 네.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풍력 관련주와 이제 전기차 관련주는 약간 흔들리는 이제 그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라온 게 앞서 말씀드린 수소차 관련주, 그다음에 5G 관련주 이런 섹터가 조금 덜 올라왔어요. 근데 네. 최소한 덜 올라왔다는 거지 안 올라온 건 아니기는 하죠. 그래서 EM코리아라든지 이런 충전소 구축된 관련주들 최근에 조금 달렸었는데 그래도 전기차주보다는 기술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굳이 전기차, 수소차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수소차 쪽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이 5G 관련주도 최근에 반등을 조금 보였다가 약간 이제 주춤한 그 정도의 모습이죠. 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뭐 KMW, RFHIC 네,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사실 이번에 디지털 뉴딜과 엮지 않더라도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은 섹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이 나왔고 앞으로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고 그런 5G 장비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그 대기업들이 5G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장비업체의 수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이번 뉴딜 정책 관련해서 약간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수혜주를 보자면 저는 그 폐기물 처리 관련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이라는 것이 뭐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환경을 좀 더 깨끗이 하는 것에도 포커스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폐기물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인선 이엔타라든지 뭐 코엔텍 이런 종목군들인데 최근에 건축 폐기물 시장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 업체라는 것이 돈만 있다고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정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시장이 커지면 어쨌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폐기물 업체 관련된 경우에는 다른 종목군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코인텍 같은 경우 최근에 급락 이후에 이제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 디지털 뉴딜 정책이 가시화되고 친환경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급등했던 풍력주는 좀 꺾일 수 있고 폐기물 관련된 종목군들이 후차적으로 좀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수소차 쪽을 좀 지켜보자라고 해주셨고 숨겨져 있는 쪽으로 폐기물 관련 업체들, 뭐 인선 ENT, 코엔텍, KG, ETS 뭐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권혁중 전문가님은 물론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다 반영됐다라고 해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쪽이 있다면 어떤 쪽을 보시는지. 역시나 뭐 코어롱 머티리얼 부분이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네. 수소차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독특한 종목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두산 퓨얼셀이죠. 역시나. 그쵸. 그래서 물론 많이 반영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제가 좀 오늘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그중에서도 이러한 좀 종목들이 눈에 띄어서 네. 그나마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컨센서스보다 좀 더 잘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오후 2시에 발표가 이어지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뭐 선 반영되어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거기서 또 저희가 틈새를 찾아서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고자 오늘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동안 일단 낙폭은 다시 좀 커졌습니다. 코스피는 0.59% 정도 하락했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반면에 SK 하이닉스 하락세, 네이버와 카카오가 3% 가까이 좀 빠지면서 좀 다시 지수가 좀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서 좋은 정보 두 분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골수에피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DPC인데요. 하반기 빅히트 엔터 IPO의 수혜주로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지난 2018년 1,04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에 급등을 하긴 했지만 15,000원 지지 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분석인데요. 오늘장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15,000원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세코닉스인데요.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주가 재반등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난 3거래 연속 강세 보인 이후 오늘은 1% 이상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옴니시스템인데요. 옴니시스템은 디지털 전력 계량기 기업체로 정부의 뉴딜 정책 수혜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은 1% 이상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지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남성인데요. 남성은 디지털 전자사업과 부동산 유통 임대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가 횡보한 후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한 구간이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4% 강세 보인 이후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시젠인데요. 시젠 2차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서 관련주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총 3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6거래 만에 소폭 조정 보이고 있고요. 18만 원 부근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국형 뉴딜 정책 발표가 오후에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전에도 또 체크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늘 수출입 통계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미국과 중국이 최근에 계속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수출입 통계가 또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10시나 11시쯤 그때 발표가 될 거니까 그때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그 가늠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속보로 잘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탄압이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예고도 있고 제한적일 수 있는데 다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들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이게 우리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잘 주시하시죠.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니까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개장 상황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에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죠. 그럴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